2017년 사회 제2과목 가스설비 21번 문제. 연소기의 이상 연소 현상 중 불꽃이 염공 속으로 들어가 혼합관 내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염공이라는 것은 우리 불이 나오는 구멍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염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은 염공이 있으면 염공 위에 떠서 이렇게 떠서 연소하는 것을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고, 블로우오프는 이제 연료 분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이 꺼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우오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문제에서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22번 양정 20m, 송수량이 0.25, 펌프 효율이 0.65인 2단 터빈 펌프의 축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축동력 계산. 자, 1킬로와트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킬로와트는, 자, 1킬로와트 1의 값을 보시게 되면 1킬로와트는, 그죠? 102kg 메다 퍼 세크. 자, 요건 1입니다. 1. 그죠? 1킬로와트가 할 수 있는 1의 양은 102kg 메다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몇 킬로와트냐? 킬로와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킬로와트의 기준가 102로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펌프가 일한 것, 그죠? 전체 일한 것을 계산해서 1kW 1의 값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펌프가 일한 것을 보게 되면 펌프는 물을 퍼올리는 거죠. 그러면 물의 무게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물의 무게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 비중량입니다. 여기에 유량, 송수량 0.25. 그 다음에 양정, 높이입니다. 높이 20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여기까지 옮기는데, 그죠? 1000kg짜리를, 그죠? 여기까지 옮겼습니다. 그죠? 그럼 한 번을 옮겼다. 그럼 1000kg를 옮긴 게 되겠죠? 그럼 두 번을 옮겼다. 2000kg.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몇 메다냐. 거리가 또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펌프가 일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유량입니다. 송수량은 퍼 민으로 나오죠. 이건 분입니다. 분. 자, 근데 1kW 1의 값을 우리가 초로 계산했죠. 초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시간의 단위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6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나옵니다. 0.65, 65%라는 의미죠. 그러면 1kW가 100이라는 의미는 이게 100%일 때죠. 100% 효율일 때 102kg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65%니까 0.65 효율을 곱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축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의 가스 종류에 따른 색깔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아세틸렌 황색, 우리 노란색이죠. 에카 암모니아 백색. 그 다음에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우리가 청색이죠. 청색. 우리가 CO2 용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청색이죠. 그러면 갈색은 뭐냐? 갈색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에카 염소가 되겠죠. 그죠? 에카 염소가 우리가 갈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카 석유가스 우리가 회색.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용기의 내압시험 시 항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하인 용기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가? 우리가 항구 증가율 10% 이하죠. 10% 이하를 우리가 합격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 25번 금속 재료에서 어느 온도 이상에서 일정 하중이 작용할 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클리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리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죠.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현장마다 그날의 작업 공정을 정해서 기록을 하고요. 작업 현장에서 소화기를 준비해서 화재에 주의한다. 현장 감독자 및 작업원은 지정된 안전모 및 완장을 착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고, 자, 가스의 공급을 일시 차단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지름이 150mm, 행정이 100mm, 회전수가 800rpm, 최저 효율이 85%인 4기통 압축기의 피스톤 압출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압출량 피스톤이 이렇게 자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서 상사층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간 차지하는 공간 최적이 나옵니다. 그죠? 이만큼이 이제 뭐냐면 압출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원의 크기. 자, 먼저 지름 150mm. 근데 답은 메다 단위니까 우리가 단위 변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의 면적 계산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자, D는 0.15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원통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행정. 행정이라는 게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요 높이. 행정을 얘기합니다. 100mm니까 곱하기 0.1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수 갑니다. 그죠? 회전수라는 것은 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RPM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죠? 분당. 그러면 1분에 8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곱하기 800. 그죠? 근데 답은 시간을 요구를 하니까 분당 회전수니까 여기에 뭐예요?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이 85%. 그러니까 이 100%가 아니고 85%, 15%의 공간은 제대로 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적 효율 0.85 곱해줍니다. 근데 이게 4기통. 이 뭐냐? 똑같은 게 4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4개, 4기통.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압출량이 나온다. 전체 압출량이. 그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4분의 288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정용 LP가스 용기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고압가스 용기로 놓고 보면 용접 용기와 이음이 없는 용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통상 액화가스는 용접 용기를 사용하고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죠. 그래서 액화가스는 용접 용기를 사용하고 이음이 없는 용기는 압축가스.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압을 가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음매가 있으면 잘못하면 용기가 파열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음매 없는 용기를 쓰고요. 액화가스는 우리가 용접 용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LPG 가스는 2번에 용접 용기가 되겠습니다. 29번 도시가스 제조 설비에서 수소화 분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뭐 수천 분해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요거는 고온고압하에서 그래서 약 한 700에서 800도의 고온에서 탄화수소를 수소 기류 중에서 열분해 또는 접촉분해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제조 공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답이 1번입니다. 요네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번. 자, 30번. 냉동장치에서 냉매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증발력이 커야 된다. 그래서 상위 변함에서 많은 열을 가지고 가니까 냉매 역할을 하겠죠. 비최적. 그죠? 그래서 증발을 하고 나면 기체로 우리가 변할 때 최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또 안 되겠죠. 비최적은 작아야 됩니다. 임계온도가 낮고 임계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외부에 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임계온도가 낮다는 의미는 그러면은 냉매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겠죠. 자,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 응고점이 높다는 의미는 높은 상태에서 상온에서는 뭐 응고된 상태로 그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온도는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번 대기 중에 10m 배관을 연결할 때 중간에 상온 스프링을 이용하여 연결하려 한다면 중간 연결부에서 얼마의 간격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대기 중의 온도는 최저 마이너스 20도, 최고 30도이고 배관의 열팽창 계수는 7.2 곱하기 10의 5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상온 스프링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상온 스프링 올딩, 콜드 스프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프링은 전 팽창량
전체 팽창량입니다. 2분의 1을 절단해서 이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늘어나는 양의 2분의 1을 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열팽창 계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열팽창 계수 자체는 물질의 단위 온도, 그죠? 단위 온도, 그 다음에 단위 길이에 따라서 길이당 늘어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팽창 계수 7.2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1도씩 변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20도에서 30도까지, 마이너스 20도에서 30도까지죠. 자, 30 마이너스 20도. 그럼 최대 50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이렇게 됩니다. 자, 10m가 되겠죠. 10m인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밀리미터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m는 1000mm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거는 뭐냐? 이렇게 되면 전체 팽창량이 되겠고요. 콜드 스프링, 상온 스프링은 전 팽창량의 2분의 1을 절단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뭐 절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8mm가 되겠습니다. 32번 펌프의 운전 중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공동현상은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분리가 되면서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그죠? 빈 공간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만들어냄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는 유속을 빠르게 한다든지 또는 온도가 높다든지 이랬을 경우 공기가 분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흡입양정을 크게 한다. 흡입양정을 크게 한다는 것은 흡입양정은 길이죠. 그죠? 흡입하는 쪽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길면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함으로써, 그죠? 열을 흡수함으로써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양정은 우리가 작게 해야 된다. 작게. 그죠? 작게 해서 빨리 펌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표면은 견고하게 하여 내마멸성을 높이고 내부는 강인하게 하여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이중 조직을 가지게 하는 열처리는, 자, 요거는 내부는 강인하게 하고 외부는 뭡니까?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표면 경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표면을 경화시킨,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신축 조인트의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신축 이음을 보시게 되면 루프형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죠? 벨로즈, 그 다음에 스위블, 뭐 콜드 스프링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죠. 슬라이드는 뭡니까? 슬리브, 그죠? 미끄러짐 형태죠.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예, 3번에 슬리브온, 이거는 관계가 없다. 자, 35번 왕복 압축계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용적형이고 효율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압축 효율은 높다. 그죠? 그래서 왕복 압축기는 압축 효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6번 다음 지상형 탱크 중 내진 설계에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자, 고법에 적용을 받는 3톤 이상의 암모니아 탱크. 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비가연성이나 비독성의 경우는 10톤이 되겠고요. 가연성 또는 독성의 경우는 5톤이 되겠습니다. 5톤.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이 틀렸죠. 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5톤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7번 액화석유가스 지상 저장 탱크 주위에는 저장 능력의 얼마 이상일 때 방류뚝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액화석유가스 LPG죠. LPG의 방류뚝 설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저장 능력이 1000톤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과 같이 작동되는 냉동장치의 성적계수는, 자, 성적계수는 AW분의 요 구간 AW, 그 다음에 이랬는 거죠. 예. 자, 뭐 Q2 이렇게 보시면 압축기의 엔탈피와 증발기 엔탈피, 그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탈피는, 자, 압축기 구간 380에서 300을 빼면은 80만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란 것은 300에서 100을 빼준 200만큼. 여기서 요만큼이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성적계수가 나온다. 그죠? 자, 답은 3번에 2.5가 되겠습니다. 39번.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도의 열을 직접 적용시켜 냉동하는 방법은, 자, 기계적인 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 압축식, 전기 분사식, 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고온도의 열을 직접 적용시켜서 냉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매로 물을 사용하고 그 흡수액으로 염화 리튬 수행액을 사용하는데, 그걸 또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생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이 이제 흡수식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40번. 특정 과학가스이면서 그 성분이 독성가스인 것으로 나열된 것은, 자, 특정 과학가스 우리 종류가 쭉 있죠.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뭐 천연가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독성가스만으로 나열된 거 한번 찾아보죠. 산소와 수소. 산소는 조연성가스고 가연성가스입니다. 수소는. 그죠? 자, 염소 독성이죠. 질소는 불연성입니다. 그죠? 독성이 아니죠. 비독성이죠. 비독성. 그 다음에 암모니아와 액화염소. 자, 요거는 둘 다 독성이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액화석유가스. 이거는 암모니아는 독성이지만 액화석유가스는 비독성입니다. 그죠? 독성은 아니죠. 그래서 독성가스. 그 다음에 특정 과학가스 중에서 독성가스는 3번에 액화암모니아와 액화염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여기까지